네, 8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다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세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0.66달러를 두 번에 걸쳐서 터치를 해줬는데 0.63달러 전후에서 지금 0.63달러 주변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0.6달러까지는 어쨌든 잘 지지를 받아줘야 한다. 여기가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0.6달러가 깨지면 0.56달러까지도 바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0.6달러 위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66달러 위로,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도 하루하루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XRP가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그래서 0.66달러 위로 좀 올라서서 지지를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지금 리플 소송 악재로 인해서 시세가 하방 압력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재료가 어느 시점에 들어와 줄 것인가, 이건 또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저희가 뒤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소식은 이거 정말 재밌죠. SEC가 중간 항소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정중하게 요청해도 이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테라폼 랩스 재판부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 판례로 선례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언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소법원 가서 판단받고 싶다. 입에서 그냥 똥을 내뱉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한 겁니다. 요청한 거. 중요한 거는 이게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하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걸 중간 항소를, 그러니까 제2항소법원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거를 제2항소법원에서도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굉장히 그래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라고들 지금 미국에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EC가 항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리플 측도 입장을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SEC가 중간 항소 답변서를 우리로 하여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 중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SEC는 아직 항소권이 없어서 중간 항소를 제기할 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하면 만약에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땡큐고, 만약에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권한을 오케이를 한다라면 SEC는 그걸 가지고 제2항소법원 가서 이게 제2항소법원에서 중간 항소심으로 다룰 건지 그럴 만한 사안인 건지에 대해서 제2항소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원하는 중간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엄청 빡세다. 중간 항소까지 실제적으로 진행하기가 엄청 빡세다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간 항소를 요청했다 이 자체가 지금 워낙 크게 인식이 되다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소 요청을 한 건 사실 별거 아니다. 기각될 가능성 엄청 많고 높고, 실제로 오케이를 사인을 받기에도 과정이 엄청 빡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레노어 테렛, 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법조계에서 좀 날고 긴다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 브릴리언트 리걸 마인즈한테 얘기를 들어봤대요. 그냥 변호사들 말고 진짜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더라. 중간 항소를 인용하고 인용하는 그 과정 매우 까다롭고 악명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토리어슬리 트리키하다잖아요. 굉장히 정말 악명이 높을 정도로 중간 항소가 인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그렇게 중간 항소 요청 할래요, 중간 항소심 가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중간 항소심이 진행될지 여부는 전혀 다른 이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세가 급락을 하면서도 훅 더 안 빠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SEC가 2020년 12월 20일에
SEC가 리플을 기소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폭락했잖아요. 훅 빠졌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는 이런 현실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앨런 호텔이 이런 얘기도 해요. 토레스 판사와 제2항소법원 이 두 곳 모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야, 이런 얘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SEC는 개망신을 지금 추가로 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게 7월 17일 그러니까 리플 소송 약식재판 판결 나온 직후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말했던 건데 이미 우리가 다뤘었어요. 이미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항소는 거의 허용이 안 돼. 이 증거 게시 때는 허용되는 거거든.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힘먼 이메일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했을 때 우리 공개 못해요라고 SEC가 중간항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때 이제 허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멘트를 놓고 보면 중간항소 허용 가능 유형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뭐 특정 증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법원 명령에 대해서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건 몰라도 요거는 지금 중간항소 사항도 아니고 중간항소 거의 허용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7월 17일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이게 조금 인상 깊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토레스 판사가 만약에 스스로 이게 되게 이번 사안이 논란이 많거나 혼자 하기 부담스러운, 그래서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다라면 아마 항소법원에다가도 검토를 요청했을 거야. 그런데 토레스 판사는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하고 자체적으로 약식재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소법원으로 갈 사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SEC가 만약에 중간 항소를 요청하더라도 이게 불어날 가능성이 많아. 딱 써있잖아요. 허용 안 될 거야. 허용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법률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어렵고, 이제 법조계에서 좀 날고 긴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야 그거 엄청 빡세, 야씨 그거 그냥 법원이 쉽게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SEC는 뭐만 남았다? 추가 개망신만 남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진짜 재밌는 건 이거죠. SEC가 중간 항소를 하게 해달라고 중간 항소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작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내년 2분기에 리플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간접적으로 지금 이미 SEC 요청을 기각을 한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SEC 요청에 대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곧 나오겠죠. 머지않아 며칠 있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거는 항소심으로 갈 게 아니야. 여기서 그럼 정식 재판 가자 이러면서 지금 프리트라이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배심원 얘기 들어봐. 배심원 재판 가자. 언제? 내년 2분기. 오케이, 고고고. 그러니까 항소심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간 항소고 나발이고 SEC 그냥 니들 닥치고 있어. 정식 재판 가서 한번 다퉈봐. 어떻게 되나. 그냥 이거는 그냥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어떤 소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측에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일정 조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이 지금 데드라인이에요. 증거 배제 신청. 어떤 걸 증거로 채택하고 어떤 걸 채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12월 4일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중간 항소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기각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럼 이제 그냥 내년 배심원 재판 판결 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배심원 판결까지 나오고 최종 판결을 놓고 이제 SEC가 정식 항소를 결정을 하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다. 내년 2분기에 어쨌든 배심원 판결이 지금 예고가 됐고, 만약에 SEC가 정식으로 항소심을 요청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건 정말 한 4, 5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XRP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막 큰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적절할 때 빠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소송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라기보다 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그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시세를 막 때려잡아 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까? 뭐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봐야겠죠. 봐야겠지만 어쨌든 XRP를 가지고 막 단기적으로 막 몇백 퍼센트 수익률을 빨리 얻고 싶어서 막 안달났어 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올해 안에 내지는 비트코인 반감기 거치면서 정고 돌파 정도까지만 잘 해줘도 완전 땡큐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삿포로 목표 가격이 10달러잖아요. 10달러 쉽지 않아요. 정말 아주 어마무시한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어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 사이즈에서 10달러까지 쉽게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이 조금 마무리 완벽하게 소송이 꼬리표가 딱 떨어지는데 지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SEC는 기본적으로 합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합의 종결할 생각 없고 한번 가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SEC가 뭘 하고 싶든 말든 법원은 굉장히 단호하고 SEC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꽤 비판적인 스탠스를 견지해 오고 있다. 그게 이번에도 이렇게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심원 판결로 갔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리플 측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401k 투자 연금부터 시작해서 이 주식 모아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노후 대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 역시 대부분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배심원 입장에서 SEC 행태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SEC 행태를 바라보면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배심원 판결로 갔을 때는 리플 측에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할 거야.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고, 그래도 이제 배심원 판결까지 안 가고 약식 재판에 집은 이건 판결에 대해서 이걸 놓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합의 종결하는 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였는데 일단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SEC가 원하는 대로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굉장히 리플 사건이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도 판사로서 판사의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역사적으로 이게 남겨질 판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딱 나와주냐가 미국의 암호화폐 역사와 관련해서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의 정식 판결이 나왔을 때 이거 가지고 정식 재판의 판결까지 나왔을 때 이 자체가 하나의 판례로서 선례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미국은 항소심부터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에요. 우리나라는 2심도 사실심이고, 그러니까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는 거고, 3심 대법원 가야지 이제 법률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2심 항소심과 3심 대법원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갔을 때 최종 판결을 딱 내리면 그 자체가 판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뭔가 잘못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항소심에서나 대법원에서나 까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심 판결이 하나의 판례로서 작용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1심 판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는 게 우리나라랑은 또 이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세기의 판례, 미국 최초의 뭐 이런 타이틀이 지금 달릴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야 까는 소리 그만하고 배심원 판결 가 이러면서 내년 2분기에 리플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이거는 지금 SEC가 원하는 방식대로 법원이 용인을 하거나 묵인을 하거나 아니면 놀아나거나
이 세 가지 모두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리플 시세가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특히 이제 XRP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또 고점에 물려서, 특히 이제 제가 느끼기에 고점에 물린 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실 거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아니면 중간중간 대응을 하시면서 평단을 낮춰 가시는 게 시간을 줄이는 어떤 방식이 될 건데, 그러기엔 또 불안하거나 아니면 시드가 부족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또 다 개별적으로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또 역시나 느꼈던 게, 야 진짜 리플 투자 어렵다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조바심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미 사실 작년 연말부터 연초부터 우리가 어떤 이슈 트래킹을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이미 50에서 100% 정도 수익률은 되셨을 거예요. 많이 익절들 하셨을 거고. 근데 불안하시면 그냥 익절하고 나가시면서 관망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리플은 확실히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생태계 확장성과 관련해서, 리플의 비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폭적이고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들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걸 다 지금 못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리스크가 그만큼 안 좋은 어떤 악재라는 거고, 이게 지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중간중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시세가 급반등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의 어떤 비전을 보고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중장기 대응을 하실 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리플 투자로 떼부자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리플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특히 이런 상황, 어제 오늘 상황만 놓고 봐도 야 진짜 어렵다, 어려운 종목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중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예 조금 다 정리를 하시든 뭘 하시든 이렇게 각자 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그냥 막연하게 물려서 기다리시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시는 건, 그건 이제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대응을 하시면서 조바심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조금 한번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게 정말 여차하면 대법원까지도 갈 것 같거든요. 지금 SEC가 저렇게 무식하게 우악스럽게 중간 항소 요청까지 한 거 보면 이게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 4, 5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그냥 중장기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익절하시면서 롤업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뭐 간단한 종목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저는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리플은 좀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